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이민년이죠. 한 해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원숭이띠 분들 나타내는 이 신자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신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요 부분이 이제 봄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이 봄이 되고, 그 다음 요렇게가 여름, 그 다음 여기가 가을, 신유술이죠. 그 다음 여기가 겨울인데, 자, 이 중에서 가을을 시작하는 요 글자가 신자입니다. 요 글자가 그 원숭이띠 분들을 나타내는 요 신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신유술 요 세자가 가을이 되겠죠. 가을을 시작하는 첫 글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달로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보시면은 그 봄을 시작하는 음력의 1월, 요게 2월, 요게 3월, 자 4월, 여기 5월, 6월. 자, 가을을 시작하는 첫 달이 음력으로 7월, 추석 있는 달이 8월이죠. 그 다음에 9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겨울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가 겨울이 됩니다. 자, 가을을 시작하는 요 7월 달이 신자가 해당되는 신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상으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15시가 되겠죠. 자, 15시부터 17시까지가 신시인데, 우리나라가 일본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30분의 시차가 있습니다. 15시 30분부터 17시 29분까지가 신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나타내는 이 신자는 음력 7월에 해당되고, 시간상으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9분까지가 되겠고요. 원숭이띠 해에 태어난 인물로는 고려 2대왕 해종, 6대왕 성종, 22대왕 강종, 그란족의 침입을 막은 고려의 강감찬 장군, 자, 이런 인물들이 있겠고요. 또 원숭이띠 생의 그 외국 인사로는 모나리자 그림을 그린 그 네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등이 그 원숭이띠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뭐 유명한 인사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하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네요. 자, 그런 정도로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 원숭이띠 분들의 성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원숭이띠 분들은 그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일 처리를 잘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 있고 또 판단력과 행동이 민첩해가지고 사교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낙천적이고 자신감도 있고 다재다능한 그런 면모도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보편적으로 재주가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력도 풍부하고 주변의 칭송을 받는 그런 일도 많지만은, 드러는 그 허영심도 강하고 무모한 일도 많이 해가지고 의심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2022년도 원숭이띠 분들의 한 해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역마살에 지지충과 덜삼재도 함께 하네요. 자, 이 역마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먼 곳을 출입하거나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 인연도 많을 수 있겠고, 또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많은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마살 운에서는 그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등에 종사하기도 쉽고, 또 들어는 그 해외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겠고, 또 어린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객지로 떠들며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지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런 시기에는 육체적으로도 피로가 많이 겹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그런 상황에도 노출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목이 그죠? 자, 원숭이띠 분들 나타내는 요 신금하고 이렇게 인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충이 되면은 자신의 그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이동도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고, 안 그래도 역마살인데 이렇게 충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이동 변동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기운에서는 그 주색이나 이성 문제로 곤란도 겪을 수 있겠고, 크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도 이렇게 3제까지 함께 하네요. 원숭이띠 분들은 그 2022년도가 덜삼재입니다. 덜삼재라는 건 삼재가 한번 들어오면 3년을 머물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삼재가 들어오는 해를 덜삼재,
그 다음에 삼재가 들어오고 난 그 다음 해를 눌삼재, 삼재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그런 해를 날삼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재가 시작되는 덜삼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삼재가 있다 없다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한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삼재 겪으신 분들 쭉 보시면은 상당히 고생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삼재 때 어떻습니까? 삼재 들어오는 해에 상당히 수술이나 아니면 사고 같은 이런 거 당해가지고 삼재가 나가는 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재운에서는 부부간에도 불화나 갈등도 많을 수 있겠고 또 사회운도 나빠가지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들이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니까 삼재 기운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시기니까 원숭이띠 분들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한 해는 크게 성과 기다리지 마시고 수성의 기분으로 한 해 별 탈 없이 보내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7세, 67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원숭이에 속하십니다. 자, 천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장생지네요. 이 천지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간도 충이고 지지도 충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간은 보시면 이렇게 병화하고 임수가 이렇게 병임충이 되고요. 지지는 지지대로 이렇게 인신충이 됩니다. 천간도 충이 되고 지지도 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신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은 상대편이 시비를 걸어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고 이런 시기에는 가급적 불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기 운세가 나빠가지고 다툼이 생긴 거라고 보면은 자연히 모든 화는 자기가 뒤집어 쓸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가 막 태어난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상당한 보살핌과 관심이 큰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장생지운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좋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들어는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좋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로 볼 수도 있고 또 지살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운세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천지충도 함께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재도 함께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 같은 거 상당히 좀 주의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 원숭이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물도 풍요로워 가지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역시 이렇게 충도 함께하고 삼재도 함께하니까 주변 관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은 잘 풀려나가는 그런 시기지만은 일이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마찰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겠고 특히 부부 간에는 불화와 갈등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한테 조금 모진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우정이나 우애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해당되니까 화목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 원숭이에 속하십니다. 자, 천동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간은 같고 지지는 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간은 보시면은 이렇게 임수가 같죠, 그죠? 이렇게 지지는 이렇게 인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은 같고 지지가 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그런 기운이 끝끝내 조금씩 꼬이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풀려 나간다고 방심하면은 상당히 큰일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침체기도 조금 깊어지고 어디로는 그 은퇴를 준비할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상당히 부침과 갈등이 많은 그런 시기일 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일 추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많은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좀 답답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처하거나 갖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운세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5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가 막 태어난 그 정도의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에 도움도 크고 또 인덕이 많아 가지고 보편적으로 그 대인관계도 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라 가지고 인덕도 많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좀 돋보이는 그런 일에 종사하기 쉽고요.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상당히 멋져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운세이면 틀림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역마살에 지지충과 이렇게 삼재까지 함께 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2022년 한 해 동안의 그 원숭이띠 분들의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월 달이죠. 자, 이민월이고요. 역마살에 지지충이 함께 합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먼 곳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그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 수도 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월 달입니다. 개묘월이고요. 6회살에 원년까지 함께 하네요.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 자신의 뜻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윗사람들한테 좀 기대해 가지고 일을 하거나 윗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니까 집안에서도 그 좀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되는 그런 운세라 가지고 들어는 그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겨 가지고 크게 손재수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잔병치레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다소 좀 위축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불화나 갈등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월 달입니다. 갑진월이고요. 자, 화개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향수에 젖어 가지고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고, 또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5월 달입니다. 을사월이고요. 겁살에 지지형이 함께 합니다. 이 겁살운은 그 겁탈의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뺏기거나 잃는 그런 기운이 될 수 있습니다.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들어는 그 자신이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는 불상사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형까지 함께 하니까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또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는 그 압류나 구속 아니면 세무조사 수술 같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압박도 받게 돼 가지고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월 달입니다. 병호월이고요. 제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꽉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좀 답답한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살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야망과 포부가 큰 시기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 남을 교화하거나 지도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월 달입니다. 정미월이고요.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처럼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살 기운에서는 그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들어는 그 횡재수가 따르기도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살이 좋지 않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도 입을 수 있겠고, 건강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8월 달입니다. 무신월이고요. 자, 지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입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출장이나 나들이 같은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멀리 움직인다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이동이 잦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 그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나들이 이런 중에 그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9월 달입니다. 기유월이고요. 연살의 방합이 함께 합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그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결과가 상당히 낙관적일 수 있겠고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화목을 다질 때도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운세의 도움이 상당히 큰 자,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월 달입니다. 경술월이고요. 자 월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가지고 약혼이나 결혼식 아니면 회갑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이런 행사는 통상 그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횡재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돈이나 금전이 굴러 들어오기도 하겠고요.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어쩌면 횡재수가 있는 좋은 한 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11월 달입니다. 신의 월이고요. 자 망신살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자 그런 시기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급부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좋은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망신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아니면 승진이나 영전 등의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때로는 그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약혼이나 결혼 등의 그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 망신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임자월이고요. 자 장성살입니다. 자 거기다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펼칠 수 있는 자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자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죠.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아니면 동료 직원,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추진한 자, 그런 일들이나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한 자,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자,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자, 좋은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월달입니다. 다음 해죠 그죠. 다음에 1월달입니다. 자 개축월이고요. 자 반환살이 함께 하네요.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가지고 정관의 오를 받는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도 오히려 대우나 보수는 더 나은 자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반환살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도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은 그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될 수 있겠지만은 반환슬이 좋지 않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쉬운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면은 어떻습니까? 2022년 한 해 마무리 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이민년이죠. 한 해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